안녕하세요. 임마누엘 TV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3입니다. 어려움 다스리기. 제비가 낮에 나면 비가 오고 파랑이 일면 태풍이 다가온다. 징조를 읽을 수 있어야 세상의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으니 어려움을 다스리는 길은 먼저 징조를 헤아리는 지혜를 갖추는 일이다. 자, 낭패를 당했을 때 헤쳐나갈 힘을 길러라. 세상을 살면서 좋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때는 흉한 일이 겹쳐서 찾아오니 이를 헤아리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 낭패라는 말을 쓴다. 낭패는 낭패불감의 준말이다. 낭과 패는 원래 중국의 전설상에 나오는 이리의 이름이다. 낭은 앞다리가 길고 패는 뒷다리가 긴, 그래서 낭과 패가 없으면 서로 서지 못하고 패는 낭이 없으면 다니질 못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둘이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낭패불감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낭패를 겪는 수가 있다. 이럴 때 의연함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다. 그러나 이를 헤쳐나가는 자세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으니 낭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입니다. 흐름을 꿰뚫는 훈련을 마쳐야 성공한다. 지도자가 된 자는 시대의 흐름뿐 아니라 일의 되어감을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찾아 읽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흐름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읽을 수가 없고 너무 떨어져 있어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적절한 거리에서 흐름의 맥을 살피는 기술이 바로 리더의 내공 쌓기가 될 것이다. 적절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노자에 따르면 이 거리는 곧 족함을 아는 것이며 나를 비우는 것이라 했다. 족함을 안다는 것은 넘칠 정도로 부은 물은 금방 넘쳐서 나를 적시고 너무 날카롭게 칸 칼은 쉽게 무뎌지거나 나를 해친다는 의미이다. 비운다는 것은 사욕과 명리를 그 속에 두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이를 들여다보면 자기 조직이 갖는 부족함과 남의 조직이 갖는 장점을 헤아릴 수가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성패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원래 장기판은 혼수를 둘 때 더 잘 보이는 법이다. 다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하급 무사 집안의 출신으로 무사의 길에 들어섰으나 작은 체구와 빈약한 무술로 도저히 그 세계에 발을 디딜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영주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일. 이거는 영주의 신발을 왜 품고 다녔냐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추운 날. 그는 제가 작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는 일을 워낙 완벽하고 깔끔하게 처리함으로써 무사의 신임을 얻었다. 영주의 신임을 얻었다. 또한 당시 최고의 실력자 노부나가의 밑에 들어가서도
말고삐 앞에서 달리는 역할부터 했다. 중국 양나라 땅에 감선이란 인물은 하동태수 밑에서 잡스런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의 충성스러운 일 처리에 반해서 장군 위청이 그를 황제에게 추천했고 황제의 말과 수레를 돌보는 낮은 일을 했으나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나중에 어사가 되고 중승이 되었으며 자네사라는 중직을 맡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다.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면 그 이상의 일은 꿈도 꾸지 못한다. 대인기피증 누구나 있다. 내노라는 영업사원들조차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유명한 학원 강사들도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라는 만고불변의 법칙을 생각나게 한다. 뉴욕의 근린공원들은 월요일, 특히 비오는 월요일 오전에는 넥타이 맨 사람들로 가득 찬다고 한다. 이들은 근처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 마시며 자기들끼리 담소하고 웃으며 하루를 버틴다. 혹은 하나, 둘, 짝을 지어 차 속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아예 드러누워 자기도 한다. 이들이 누구인가? 뉴욕의 1등 영업사원들이다. 이 세일즈맨들조차 비오는 월요일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 이렇게 삼삼오오 짝을 지어 공원으로 숨어든다. 날이 개면 비로소 용기를 내어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이 두려운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극복하고 또 극복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것도 사람 만나는 일이다. 다음입니다. 실패를 정면으로 바라보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베이브 루스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다. 그는 생애 통산 714개의 홈런을 때렸다. 놀랄만한 수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1330개의 삼진을 먹은 사실도 숨어있다. 야구 선수에게 삼진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가 삼진아웃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전설적인 기록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공자를 동양사상의 보루라고 칭송한다. 그러나 그가 74년간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실제로 그는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17세에 여의고 어렵게 살았다. 심지어 말년에는 적군에게 포위돼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 식량이 떨어져 굶기를 밥 먹듯 했다. 그런 어려움이 공자를 강하게 만들었다. 학문이나 일의 성공은 대개 이런 어려움의 뒤에 나타난다. 실패는 그래서 성공의 어머니인 것이다. 문제는 해결을 위해 탄생한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과 함께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진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것을 날마다 두려워하며 걱정하고서는 아무런 일도 해낼 수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에서 소극적 사고방식이란 터진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마무리하여 다음 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란 문제가 터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 전체 업무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이것을 몸에 익히고 습관화하면 누구보다도 강해진다. 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마무리한 사람과 소극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은 일이 끝났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한 사람은 일취월장할 것이나 한 사람은 그 실력일 수밖에 없다. 자, 다음입니다. 승진에 밀렸을 때 다시 시작하라. 한 프로젝트를 보고 경쟁자에게 밀렸을 때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다. 수년간 고생해서 과장 보직을 받을 연수가 되었는데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에게 과장 자리가 돌아가고 자기는 여전히 대리로 남아있어야 할 때 직장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법이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술만 퍼마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책하고 원통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라면 그는 삼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물론 거기서 돌아서서 새 직장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도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도 실력이 부족하다고 방출된 선수가 다른 구단에 가서 펄펄 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문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승진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극소수이다. 자리는 한정되고 인재는 많고 그 중에서 적임자를 찾아내야 하는 윗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열심히 일한 친구들을 빨리 올려주지 못해 미안하기만 하다. 그러니 승진에 밀려서도 한 해 더 참고 묵묵히 일하면 내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다음입니다. 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유난히 미련을 떠는 친구들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떠버리고 다니며 호들갑을 떠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혼자서 묵묵히 해결하려고 애쓰는 친구도 있다. 혼자 어떻게 해보려는 모습이 기특하기는 하나 그 중에는 분명히 선배나 전문가에게 의논하면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혼자 끙끙거리며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도 있어 안타깝다. 이들은 자신의 실력과 업무에 대한 파악이 덜 된 사람이다. 프로젝트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를 이루는 것이 과업이다. 그런데 유한한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홀로 해결하려고 덤비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남들이 모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혼자 남아 노력하는 자세는 높이 살만하지만 시간이 생명이나 다름없는 사회생활에서 기한을 훌쩍 넘어가며 혼자 문제를 껴안고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할 뿐더러 조직에도 큰 해가 된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하고 도움을 솔직히 청하는 자세야말로 자신은 물론 조직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얽힌 실타래 같은 난제는 단순하게 바라보라. 몹시 복잡한 일이 터졌다. 수많은 프로젝트가 연합하고 많은 인력이 투입된 복잡다단한 일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아마추어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불평하며 남을 원망한다. 자신이 왜 일에 연루되었는지 답답할 뿐이며 부서장이 원망스럽까지도 하다. 도무지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이 경우 프로들은 접근 방법을 달리한다. 가장 쉬운 접근은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보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하게 볼 수만 있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문제가 없는 가장 큰 쪽을 대별하여 갈라내고 다시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 쪽을 또 갈라내는 분기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파이널 솔루션 팀이 자주 쓰는 기법이다. 다 갈라낸 다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을 살펴 해결 방법을 찾고 그것이 안 되면 버리는 것이다. 엄청난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해져라. 살다 보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필자도 군에 있을 때 큰 사고를 저지른 적이 있다. 큰 사고는 이후 늘 내게 긴장감과 떨림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그 사고 덕분에 더 신중한 사람이 되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지만 그를 통해 나는 더 발전한 것이다. 신문사에 근무하던 시절 부하 직원이 용서할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한번 용서해 주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더 큰 사고를 저질렀다. 나는 고민했다. 내보내서 일벌백계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친구는 두려움으로 다시는 일을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그러자 다시는 그런 실수 없이 온전한 직장생활을 해냈다. 살다 보면 실패와 실수는 오래된 친구처럼 언제든 찾아온다. 그것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방법은 솔직하고 대담하게 맞서는 것이다. 문제와 실수를 직면하지 않으면 자꾸만 싶어진다.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은가?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